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쪽 혹은 서버 쪽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SQL넷이나 혹은 넷팔이라는 그런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설정 파일 중에 tnsname.ora 파일과 listener.ora 파일이 있는데, 그런 파일 설정 파일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며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리스너라는 것은 어떻게 구동을 시키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어떤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위해서 SQLnet 혹은 넷8이라는 네트워크 통신 모듈이 제공됩니다. 당연히 오라클이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오라클 7 버전, 오라클 8 버전 이하에서는 SQLnet이라고 불렸는데요. 오라클 8부터는 net8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는 tnsnames.ora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sqlnet.ora라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쪽에는 listener.ora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일들의 어떤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버 쪽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기 위해서 리스너라는 모듈이 구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너가 떠 있다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아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단순히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당연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 데이터베이스도 물론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 뿐만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의 내용과 이쪽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내용을 함께 조인을 해서 어떤 결과를 받고자 한다. 즉 이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쪽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쪽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반대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얘가 서버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 또 사용자 컴퓨터가 있죠. 여기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자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버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격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죠.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웹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이것은 가장 심플한 2티어 방식이고, 3티어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 중간에 무슨 미들웨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2티어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오라클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 TNS names.ora 그리고 SQL net.ora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는 listener.ora라는 그런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SQLnet 혹은 net8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듈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는 listener.ora 파일과 함께 이 listener라는 것이 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listener.ora 파일은 이 리스너가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클라이언트에는 오라클 클라이언트 모듈이 깔려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이언트 모듈과 함께 서버 쪽에서는 서버 모듈이 있겠죠. 그래서 서버 쪽 넷8 모듈이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 쪽에는 클라이언트 넷8 모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tnsname.ora나 sqlnet.ora 파일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필요한 클라이언트 쪽에 넷8에서 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listener.ora 파일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샘플로 이제 막 클라이언트 쪽에도 listener.ora 파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서버 쪽에도 SQLnet 뭐 이런 tnsname.ora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는 사실 SQLnet.ora 파일도 필요 없고요. tnsname.ora 그리고 서버 쪽에는 SQLnet.ora 파일, listener.ora 파일만 있으면 그리고 리스너가 구동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nsname.ora 파일이나 SQLnet.ora 파일 그리고 listener.ora 파일을 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오라클 홈 밑에 네트워크 밑에 애드민 디렉토리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액세스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에서 B를 액세스하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에는 A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B가 서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클라이언트와 ADB를 A 서버를 볼 때는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되고 ADB가 서버가 되는데 A와 BDB를 봤을 때는 A가 클라이언트고 B가 서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말단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ADB로 접속을 해서 ADB에 있는 테이블 내용과 BDB에 있는 테이블 내용을 조인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 받게끔 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ADB가 클라이언트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ADB 쪽에 tnsname.ora 파일과 sqlnet.ora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는 BDB 쪽이 되겠죠. listener.ora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DB에도 리스너가 기동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ADB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리모트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통해서 BDB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네트워크 간의 어떤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넷8 혹은 SQL넷이라 불리우는 제품들이 설치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설정만 있으면 되고 서버 쪽에서는 서버에 필요한 설정만 있으면 되는데 서버 용도로도 쓰이고 클라이언트 용도로도 쓰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세 개의 파일이 모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리모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객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nsname.ora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옵션들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보니까 문법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 작성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런 넷8에 대한 설정을 쉽게 해주기 위한 툴들을 제공합니다. 오라클 홈 설치되어 있는 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넷8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 혹은 넷8 이지 컨피그라는 툴을 이용해서 쉽게 저런 부분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팔 이지 컴피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자바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네트 서비스 이름 tnsname.ora 파일을 셋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네트 서비스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어떤 이름을 쓰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오라 테스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새로 신규로 오라 테스트라는 넷 서비스 이름을 갖는 그런 정보를 셋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작성을 지금 선택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ORCL이라는 어떤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 검사는 검사. 작성을 하고요. 넷 서비스 이름은 오라 테스트로 하겠고요. 다음은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TCP IP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은 호스트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방금 전에는 TCP를 셋업했고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 저런 호스트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 다음은 서비스 이름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이름은 네트 서비스 이름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ORCL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셋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카 타이거 계정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 검사가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셋업한 정보는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이 내용이 이렇게 셋업한 내용이 오라클 홈 밑에 네트워크 밑에 그렇죠? 네트워크 밑에 어드민 디렉토리 밑에 tnsname.ora 파일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셋업했던 오라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로토콜은 TCP,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 포트는 1521번에 서비스 네임은 ORCL이라는 이름을 갖는 그런 원격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정보를 셋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라클 서버 쪽에서 필요한 listener.ora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listener.ora 파일은 엄밀히 따지면 서버 쪽에 listener라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tnsname.ora 파일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죠. 프로토콜은 TCP를 쓰겠다. 호스트는 자기 호스트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자신의 호스트. tnsname.ora 파일에 있던 호스트는 내가 접속할 원격지의 호스트를 쓰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거였고 listener.ora 파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호스트를 적는 거죠. 그리고 포트는 1521번을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한 번인데요. 밑에 부분에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ORCL이고 오라클 홈 디렉토리는 어디다. 그리고 SID 네임은 ORCL이다.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네팔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셋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는 리스너를 컨피그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리스너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리스너 네임은 리스너라는 것을 쓰겠다. 디폴트 이름이죠.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프로토콜은 TCP를 쓰겠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접속할 클라이언트는 무엇이다. 네팔 클라이언트냐 혹은 IIOP 클라이언트냐 둘 다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디폴트로 네팔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 번호도 디폴트 포트인 1521번을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리스너를 또 셋업할 거냐 물어보죠. NO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셋업한 리스너 셋업하기 전에 리스너 파일에 대한 백업 파일이 생기고요. listener.ora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셋업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라클 홈 디렉토리도 있고요. SID 네임은 ORCL이고 그리고 호스트는 서비스 1이라는 이름을 갖는 호스트가 되겠네요. 포트 번호도 디폴트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쉽게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 tnsname.ora 그리고 서버 쪽에 listener.ora 파일을 셋업을 했으면 이제 리스너를 기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클라이언트가 리스너를 통해서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리눅스 머신 상에서 리스너를 기동하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리스너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lsnrctl이라는 리스너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start라는 파라미터를 같이 넘겨주면 리스너가 시작이 되는 거죠. NT에서도 윈도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스 명령을 통해서 도스 프롬프트에서 lsnrctl start 하면은 리스너가 기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어판의 서비스 관리자 부분에 보시면 관리 도구의 서비스 부분에 보시면 실제 리스너가 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과 관련된 두 개의 서비스가 지금 시작되어 있죠. 밑에 보이시는 오라클 서비스 ORCL이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기동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기동되어 있습니다. 시작됐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TNS 리스너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스너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서버로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서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떠 있어야 되고 또 TNS 리스너도 반드시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하기가 쉬운 게 OS를 재부팅한 다음에 이런 리스너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뜨게끔 돼 있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만 기동시키고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리스너로 접속이 안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못 쓰는 거죠. 반드시 리스너를 띄워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띄울 때 리스너가 같이 뜨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을 해놓거나 그런 경우에만 같이 뜨는 거지 디폴트로는 같이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도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스 명령에서도 이 리스너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리스너가 기동이 돼 있죠. 시작됨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lsnrctl 하고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주면 지금 현재 리스너의 상태 lsnrctl 스테이터스라고 치시면 리스너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은 리스너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버전은 뭐고 언제 시작됐으며 이런 정보들이 쭉 보이죠. 그 다음에 리스너를 죽이려면 lsnrctl stop 하고 죽이면 되죠. 그러면 실제 서비스 관리자에서 보시면 릴로드를 해보시면 지금 죽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령으로도 리스너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lsnrctl start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릴로드를 해보면 리스너가 기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너까지 기동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 네팔 컨피그레이션이 다 끝났고 서버 쪽도 listener.ora 파일의 컨피그레이션이 다 끝났다. 그리고 리스너를 기동을 했다. 그렇다면 에러 없이 잘 진행이 됐다면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하겠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tsname.ora 파일에 있는 이 net 서비스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QL 플러스로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scar/tiger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죠. /ora test라는 net 서비스 네임을 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scar 그리고 tiger 패스워드 그리고 호스트 스트링에 ora test라는 이름을 줘도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앞에 골뱅이가 빠지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우리가 셋업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컬로 접속을 하니까 그냥 스카 타이거만 접속을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셋업한 정보로 원격으로 접속한다 가정을 하면 우리가 어차피 원격으로 접속해봤자 로컬 호스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로 접속하는 거지만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는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해야 되는 스키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액세스하고자 할 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는 당연히 무슨 정보를 첨부합니까?
바로 자기 로컬에 셋업되어 있는 tns name.ora 파일에 넷서비스 네임을 통해서 거기서 해당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 database link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링크 이름을 줍니다. 편의상 호스트 이름을 줬고요. 다음은 그쪽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계정으로 접속할 건지를 지정하는 거죠. connect to scot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겠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타이거다 라고 지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using 하고 오라 테스트라는 넷 서비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생성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로컬 머신에 tnsname.ora 파일이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tnsname.ora 파일의 내용 중에는 이런 오라 테스트라는 넷 서비스 이름을 갖는 정보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넷 서비스 이름을 기술하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생성했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select asta from emp 그리고 골뱅이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링크 이름을 주면 됩니다. 즉 로컬이 아닌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의 emp 테이블을 액세스하게끔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붙여줘야 되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노님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create 시노님 emp underbar shop for emp 골뱅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링크 이름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치환돼서 아래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select asta from emp underbar shop. 그럼 결국은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emp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만들 때 using 다음에 쓰는 것은 net 서비스 네임이다. tnsname.ora 파일 내에 있는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사용하실 때는 테이블 객체 이름 뒤에 골뱅이 하고 데이터베이스 링크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호스트 이름이나 넷 서비스 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념을 하십시오. 자, 끝으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른 머신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와 리모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두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로컬 데이터베이스에는 스캇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는 미스터 자바 스키마가 있고요. 그 스키마 내에는 마켓이라는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쪽에는 스캇, 데이빗, 캣 그리고 기타 등등 사용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리모트 쪽에는 마켓이라는 테이블의 소유주인 미스터 자바라는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미스터 자바 스키마의 마켓 테이블을 셀렉트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스카 사용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데이빗도 필요하고 캣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리모트 데이터베이스 쪽에 마켓 테이블을 셀렉트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캇도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만들고 데이빗도 링크를 만들고 캣도 링크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응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각각의 사용자들이 따로 만들게 되면은 미스터 자바의 자바가 리모트에서 자기 패스워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링크 정보를 다 바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캇이 create 데이터베이스 링크 그리고 dbl underbar sales라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만듭니다. 원격지에 있는 미스터 자바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만들죠. 그리고 당연히 로컬 데이터베이스에는 리모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 tnsname.ora 파일이 있을 거고 그 파일에는 sales라는 넷 서비스 네임을 갖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각각이 만들면 이 패스워드만 바뀌어도 당장 각각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스캇이 총대 메고 하나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뷰를 하나 만드는 거죠. create view v underbar market
as select asta from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켓 테이블을 셀렉트 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이용해서 그렇죠. 위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셀렉트하는 v$마켓이라는 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스캇이.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는 스캇 거고 이 뷰도 스캇 거죠. 그리고 이 뷰는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이용해서 원격지 테이블을 셀렉트 할 수 있는 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캇이 이 v_마켓이라는 뷰를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데이빗한테도 주고 캣한테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grant select on v_market to david cat 하면은 결국에는 리모트 쪽에 있는 마켓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뷰를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데이빗과 캣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빗과 캣도 이런 식으로 스캇의 뷰를 액세스함으로써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마켓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클라이언트 쪽에는 tnsname.ora 파일이 있어야 되고 서버 쪽에는 listener.ora 파일과 그리고 리스너가 구동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모트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만들 때 유징에서 참조하는 것이 바로 tnsname.ora 파일에 셋업되어져 있는 net service name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